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아빠랑 둘이 살았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엄마가 집을 나가셨거든요. 지금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엄마가 초등학교 입학 선물이라며 학용품을 한가득 사주시더라고요. 우리 집 형편이 아주 좋던 게 아니라 의아했어요. 양이 너무 많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유치원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방 한쪽에 엄마가 전날 사준 학용품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거실로 나갔는데 엄마가 없었어요. 평소라면 제 아침을 챙겨주실 시간이었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안방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아빠가 만취한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화장실에도 집 앞에도 엄마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유치원에 가지 못했고 잠에서 깬 아빠는 노발대발 화를 내며 온 집안을 뒤집어 놨어요. 당장 나가서 엄마 찾아와. 도대체 엄마를 어디 가서 찾아오라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마지못해 근처 슈퍼에 가서 사장님께 물었어요. 여기 우리 엄마 왔어요? 아니, 너희 엄마 안 왔는데? 아유 맞다. 너희 엄마 아까 새벽에 나가더라? 근데 너한테 말 안 하고 갔어? 가방이 꽤 크던데. 그러더니 사장님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아빠는 계시냐? 네. 아이고 사달랐네. 그때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집을 나갔구나. 어릴 때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가장 큰 충격으로 기억해요. 그때부터 아빠랑 둘이 살았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아빠는 집 나간 엄마를 찾아오라며 툭하면 저를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처에 이모집이 있었는데 이모네 집에 가도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너희 아빠 알면 또 이모집에 가서 난동 부릴 거야. 미안해. 이모, 엄마 어디 갔는지 알아? 아, 낸들 알겠니. 나도 네 엄마가 어디서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지 궁금하다. 벌써 나간 지 반년이 넘었는데. 엄마가 집을 나간 후 이모가 가끔 저를 돌봐줬거든요.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아빠도 툭하면 만취해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문제는 그때마다 아빠가 난동을 피웠어요. 애를 자기 몰래 빼갔다면서 신고하겠다고 해서 경찰까지 온 적도 있었죠. 그 후로는 이모도 제 일에 개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이모네 가족이 우리 동네를 떠났어요. 그때 이모가 용돈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만약에 엄마 찾으면 이모가 너한테만 연락해줄게. 저는 어떤 대답도 못했어요. 그때부터는 더 고아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빠랑 둘이 집에 있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럴 때면 아빠가 방문을 열라며 난동을 피웠는데 그러다 방 문고리를 부순 적도 있었죠. 그때마다 레퍼토리는 똑같았어요. 나가서 엄마를 찾아오라는 거였죠.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무서웠는데 아빠도 나이가 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엔 늘 술에는 취해 있었어도 난동은 안 피웠어요. 어느 날부터는 다달이 식탁 위에 용돈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망나니로 기억하는 아빠의 첫 변화였어요. 주말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었는데 그때부터는 한 번씩 용돈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집안이 시끄럽진 않았어요. 서로 말은 안 섞고 살았지만 적어도 전과 같은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덜했죠. 덕분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늘 아빠로 인해 불안했고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거든요. 20살만 되면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떠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좀 달라졌다고 해서 제 결심이 변한 건 아니었죠. 감사하게도 수능 점수도 제가 원하는 만큼 나왔어요. 그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죠. 얼마라도 모아서 학교 근처에 자취방이라도 얻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아빠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돈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어서 전화를 준 분에게 그랬어요. 술 많이 마셔서 취한 거예요. 자다가 깰 테니까 깨면 보내주세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기요. 저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런데 전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빠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이미 돌아가셨다고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혹시 장난 전화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엄포를 냈는데 장난 전화 아니니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나오는데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설마 이게 사실이겠어? 이러면서 가는 내내 내가 오늘 놓친 시급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정말 아빠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고아가 됐어요. 이모가 우리 동네를 떠났을 때는 고아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진짜 고아가 됐구나 싶더라고요. 아빠의 장례를 치른 뒤 집안을 둘러봤어요. 이제는 엄마의 기억이 흐릿해진 집안이었지만 그 두 사람이 다 이 집에서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대학에 입학하기 전 그 집을 팔아서 혼자 살만한 집을 장만했어요. 그게 아빠가 저에게 남겨준 유산 전부였거든요. 한동안은 엄마도 아빠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만 열심히 했고 졸업하고 취업을 한 뒤로는 직장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러다 인생 첫 남자친구가 생겼죠. 직장 동료 간호사였는데 우리 병원에 몇 안 되는 남자 간호사라 처음부터 눈에 띄었어요. 너무 피곤하다. 이것 좀 먹어. 이게 뭐야? 남자의 활력? 아, 뭐야. 왜 이런 걸 나더러 먹으래? 시골에 있는 우리 엄마가 해주신 보약인데 먹으면 힘이 좀 나. 그러니까 남자 거라는 거잖아. 남자 거면 어때? 여자는 뭐 활력 안 필요한가? 내가 먹어도 된다는 거야? 당연하지. 그때부터 그 친구 보약을 한 포씩 얻어 마셨는데 진짜 체력 보강이 좀 되더라고요. 자꾸 주니까 일단 얻어먹긴 했는데 엄마가 사주신 걸 매번 뺏어 먹는 게 좀 미안했어요. 그러다 보니 밥이라도 사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좀 번거로운 것 같아서 한의원을 물어봤어요. 그러지 말고 그 한의원 좀 알려줘. 나도 따로 한 첩 지어 먹을까 봐. 거기 시골에 있는데? 야, 그럼 택배도 되나? 가서 진맥해야 제대로 짓지. 먹고 나니까 확실히 다르지? 응, 진짜 신기할 정도로 다르다. 그럼 계속 내 거 먹어. 어차피 가서 진맥할 시간도 없잖아. 미안하니까 그렇지. 덕분에 내가 밥 얻어 먹었잖아. 그것도 좀 귀찮고. 뭐? 귀찮아? 아니, 솔직히 너도 귀찮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자꾸 우리 둘이 사귀냐고 오해하니까. 자꾸 보약도 나눠 먹고 밥도 같이 먹고 하니까 사귄다는 소문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그 친구에게 미안했어요. 저는 부모님도 없는 고아나 다름없는 데다 형편도 볼품 없었으니까요. 저에 비하면 그 친구는 부모님도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집도 중산층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크면서 딱히 아쉬운 것 없이 자란 티가 나는 친구였죠. 그에 비하면 남들이 보기에 저는 얼마나 결핍이 많아 보일까 싶었어요. 사회에 나와보니 별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중에 유별난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법도 없겠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난 좋은데? 뭐가? 너랑 사귄다고 소문나는 거. 억울하면 사실로 만들자.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사귄다는 소문만 나는 게 억울한 거면 사귀자고. 야, 넌 좋아하지도 않은 여자랑 사귀고 그래? 내가 널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너한테 보약만 줬어? 생각해보니 제 생일도 챙겨주고 툭하면 엄마가 시골에서 단가 보내신 거라며
김치도 나눠주고. 제가 부모님 없이 혼자 사는 걸 알고 꽤 챙겨주는 편이긴 했어요. 그냥 동료로서, 친구로서 내가 짠한가 보다 생각만 했지 저를 여자로 봐서 그러는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야, 난 관심 없는 여자한테 돈 안 써. 그러니까 너만 결정하면 돼. 그냥 소문으로 억울해할 건지 나랑 진짜 사귈 건지.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피해 다니기까지 했는데 제가 자꾸 피하니까 그 친구가 저를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야, 싫으면 싫다고 해. 네가 자꾸 나 피하니까 내가 무안하잖아. 나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만나자고 절대 안 해. 그게 아니라 어색해서. 알았어. 나도 어색하지 않게 선 지킬게. 그때부터는 사람들 앞에서 저랑 따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못내 섭섭하던 차, 제 자리에 그 친구가 먹던 보약이 놓여있는 겁니다. 그 순간 짜증이 솟구치더라고요. 그 길로 보약을 들고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야,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뭐가? 이 보약, 네가 놓고 간 거 맞지? 그 친구가 우리를 향해 쏠린 주변의 시선을 살피며 속삭였어요. 야, 어색하다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안 주고 몰래 갖다 놓은 거잖아. 우리가 무슨 비밀 관계라도 되냐? 줄 거면 그냥 앞에서 주면 되지. 내가 무슨 전염병 환자라도 되느냐고. 뭐? 다른 사람들이랑은 평소처럼 지내면서 나만 피하잖아. 아니, 어색하다며. 어색하면 다시 잘 지내볼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토라져서 가버렸더니 그 친구가 저를 쫓아왔어요. 그럼 계속 친한 척 해도 돼? 친한 척? 우리가 안 친해? 사람들은 남녀가 친한 걸 사귄다고 해. 너도 봤잖아. 그런데도 친한 척 해도 되냐고.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번 더 묻더라고요. 나랑 사귈 거냐고. 그때서야 제 마음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나는 이 친구랑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고 이 친구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싫다는 걸요. 그럼 어떡해요? 단짝이 돼야죠. 그래, 더 대놓고 친해지자. 됐지? 그제야 그 친구가 저를 보며 다시 웃더라고요. 동료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남자친구로 그렇게 발전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사실 예비시댁의 인사를 앞두고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자신감도 떨어졌고요. 제 마음을 안 건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속정이 깊은 분이셔. 걱정하지 마. 나에 대해 다 말씀드렸어? 응? 그런데도 결혼하라고 하셨어? 그럼 우리 엄마는 내 선택을 믿어주시는 분이야. 결혼을 앞두고 기혼 선배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남자들은 결혼만 하면 효자가 된다는 둥, 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다고 한다는 둥.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시댁에 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랑 눈도 안 마주치시고 거한 밥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먹어. 그게 그날 들은 시어머니의 음성 전부였어요. 인사를 마치고 나왔는데도 얼떨떨 하더라고요. 어머니,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지. 어? 아니? 전혀 그런 기세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물으셔? 내가 이미 다 말씀드렸다니까? 그래도 나한테 하신 말씀이 먹어가 다였잖아.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무뚝뚝하셔. 밥상 봤잖아. 어마어마한 거. 그거 엄마가 다 혼자 준비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설거지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대답도 없이 자기 들어와서 하라고 하셨잖아. 그게 우리 엄마식의 애정 표현이야. 그냥 나를 식구로 안 받아들이시겠다는 건 아니고? 에이, 그럴 리가. 결혼할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말수가 참 없으셨어요. 결혼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도 처음 뵌 날처럼 또 거한 밥상을 차려주신 뒤 한 말씀만 하셨죠.
많이 먹어. 그래도 이번에는 그냥 먹어가 아니라 많이 먹어더라고요. 문제는 여전히 저랑 눈도 안 마주치신다는 거였어요. 결혼식 때도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결혼하고도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결론을 내렸어요. 아들이 섭섭할까봐 차마 말씀은 못하셔도 결국 내가 성에는 안 차시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이 얘기는 남편에겐 안 했어요. 남편한테 해봤자 우리 엄마는 그런 분 아니다. 며느리를 아껴서 그러시는 거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임신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전 남편이 먹던 보약 지은 곳에서 제 보약도 지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다였죠. 그러다 산 달이 가까워져 올 쯤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받았어요. 너 애 낳고 몸조리해야 하잖아. 내가 가서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어머니께서요? 불편하면 말고. 처음으로 전화를 받은 거라 얼떨떨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비로소 시어머니와 친해질 기회가 왔다 싶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정말 좋아요. 알겠다. 그리고 바로 전화가 끊기더라고요. 전화가 끊긴 휴대폰을 보며 좀 머쓱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도 먼저 전화를 해주신 게 얼만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엄마 없는 내게 출산 후 몸조리를 해준다며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그 뒤로 몇 달을 내 집에서 기거하신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딜 좀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내 아들 몰래 나랑 갈 곳이 있어. 한 집에서 지내는 내내도 말씀은 거의 없으셨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돌봄 덕에 몸이 많이 회복된 후였어요. 시어머니는 시골에서도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라 차가 있으셨거든요. 시어머니 차를 타고 출발하는데 시어머니 차가 평창동 저택 앞에 멈춰서더라고요. 왜 여기 멈춘 건지 얼떨떨하던 그때 시어머니께서 차에서 내리시더니 저택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그 순간 믿지 못할 일에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는 댁이세요? 너무 놀라서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답이 없으셨어요. 평생을 시골에서 사신 시어머니셨어요. 남편에게도 한 번도 평창동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대문이 열리더라고요. 들어가자. 네? 들어가자고요? 시어머니는 또 대답 없이 앞장서 들어가셨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딘데요? 어딘데 남편도 모르게 온 거예요? 그때였어요. 집에서 중년의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시더니 얼굴을 감싸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가, 일단 가서 인사부터 드려. 어머니, 저분이랑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게 너희 집 근처를 계속 배회하고 계셨어. 우리 집 근처를요? 근데 어떻게 봐도 너랑 너무 닮았더라고. 그분이 울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나 기억하지? 어떻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왜 존댓말해? 원래는 반말했잖아. 그랬나? 그것까진 기억 안 나요. 딸, 정말 엄마로 기억나? 7살 때까지 봤는데 설마 엄마도 기억 못할까봐? 평창동 저택에 있던 중년의 여자는 7살 때 저에게 학용품을 한가득 사주고 떠난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보는데 자꾸 화가 나더라고요. 딸, 엄마가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면 다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널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때는 형편이 안 됐어. 그래서 날 그 지옥 같은 집에 혼자 두고 도망쳤다고? 그럼 내가 다 이해해야 해?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왔어?
이모한테 들었어. 이모랑 연락하고 있었던 거야? 2년 전에 다시 연락했어. 2년 전이면 제가 결혼할 즈음이더라고요. 이모가 너 결혼한다고 날 찾으려고 애를 썼더라고. 그때도 이 평창동 저택에 있었던 거야? 기가 찬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었으면 엄마가 이모를 찾아서 날 찾은 것도 아니고 이모가 먼저 엄마를 찾았다는 거잖아. 까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잘 살고 싶었던 모양인데 왜 찾아온 건데? 딸, 엄마가 다 설명할게. 설마 내 결혼식도 왔었어? 가지는 못했고 이모가 사진 보여줬어. 누구 마음대로 내 결혼식 사진을 보는데 미안해. 엄마가 용기가 안 나서 그랬어. 용기? 내가 망나니 같은 아빠랑 같이 살면서 얼마나 두려웠는데 겨우 버리고 간 딸 찾아오는데 용기가 필요하다고? 알아. 엄마가 미울 거 잘 알아. 우리 집 근처까지 오면 뭐해? 시어머니께서 발견 못하셨으면 또 안 만나러 왔겠네? 아니야. 가려고 했어. 너 애 낳았다는 얘기 듣고 바로 가고 싶었어. 됐어. 날 찾아온 것도 아니고 결국 시어머니한테 날 데리고 여길 와달라고 했던 거야? 왜? 엄마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 그럼 내가 좋아할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엄마를 몰아세우자 시어머니께서 나서시더라고요. 내가 널 데리고 오겠다고 했어. 왜요? 너 애 낳고 예민하니까 내가 너 괜찮아지는 거 봐서 데리고 오겠다고 했지. 어머니도 남편한테 들어서 다 알고 계신다면서요. 저 엄마한테 버림받은 거 알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눈을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었잖아. 널 제대로 보면 내가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저랑 눈도 안 마주치셨던 거라고요? 우리 엄마도 나 어릴 때 집을 나갔거든. 술독에 빠져 사는 아버지 부양하랴, 동생들 보살피랴. 시집 오기 전까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지. 근데도 내가 지금도 내 고향 동네에 살잖니. 이제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동생들도 다 시집 장가 가서 잘 사니까 추억이지만 끔찍했지. 어머니도 그러신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랬겠지. 우리 아들한테는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네 얘기 듣고 깜짝 놀랐잖아.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준 적도 없는데 같은 아픔을 가진 여자랑 결혼하겠다니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럼 어머니도 제 심정 더 아실 거 아니에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 알지 그럼. 내가 왜 모르겠니? 근데 말이다. 우리 엄마는 나를 끝까지 안 찾아왔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 다른 데 시집가서 잘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어머니, 저도 어머니랑 다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 엄마도 먼저 찾아온 게 아니라 이모가 찾아냈으니까 온 거잖아요. 진정하고 어머니 말씀을 더 들어봐. 다 사정이 있으셨더라고. 무슨 사정이요? 이렇게 좋은 집에 하루아침에 살게 된 것도 아닐 텐데 무슨 사정이요? 엄마가 어렵게 눈물을 삼키더라고요. 엄마는 이댁 가정부였어. 뭐? 작년까지도 이댁 가정부로 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에 시집 온 게 아니라? 엄마처럼 쥐뿔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평창동 저택에 시집을 오겠어?
여기 들어와 산 지 딱 20년 됐네.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지금도 가정부라는 거야? 아니, 지금은 엄마 집. 말도 안 돼. 가정부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주인이 돼? 엄마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댁에 늙은 회장님 부부가 사셨어.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사고로 일찍 떠나서 손주도 없다고 하시더라고. 적적하게 사시던 분들이었는데 사모님이 아프시면서 밥을 해줄 사람이 없었나 봐. 그래서 내가 고용됐던 거지. 별채에 방 한 칸 얻어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며 살았어. 그러다 보니 내 엄마 버린 사모님하고도 늘 같이 있었지. 그런데 그 사모님이 암에 걸리신 거야. 첫 수술은 잘 됐었는데 3년도 안 돼서 암이 재발하면서 결국 돌아가셨어. 내가 병수발도 다 들었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라고.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다고. 남은 평생 편하게 살 테니 나 가더라도 꼭 이 집에 붙어 있으라고 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몰랐는데 사모님 돌아가시고 회장님도 아프셨거든. 회장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이 집을 남겨주셨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분들의 유산을 받은 거야? 이 집이랑 현금 재산을 나한테 상속해 주셨더라고. 유언장이 쓰인 시기를 보니까 사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더라. 그때 이미 나한테 상속해 주실 생각을 다 하셨던 거지. 회장님은 별다른 말씀 없이 돌아가셔서 눈치를 전혀 못 챘어.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 변호사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야. 이 집이랑 현금 재산 30억을 나한테 남기셨다고. 내가 남은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다 마련해 주신 거지.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회장님 병수발을 드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 와중에 이모가 엄마를 찾아낸 거야. 이모가 날 보더니 막 울더라고. 기껏 나가서 하는 게 가정부냐고. 그래서 내가 부탁했어. 너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너 결혼한다고.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얼떨떨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된 건 얼마 안 됐다는 거네? 너 결혼하고 나서 아기 가졌다는 얘기 들은 다음이었으니까. 회장님 임종이 가까워서 한동안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보호자로 있었고 보내드린 다음에서야 이 집을 내 집으로 가꾸기 시작했어. 이 집을 혼자 치우고 가꾸는데 자꾸 네 생각이 나더라고. 너랑 이 집에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고 너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 집 근처를 배회한 건데 회장님 보내드리고 나서는 계속 왔다 갔다 했지.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도망간 적도 많아. 그러다 너 애 낳을 즈음에 시어머니가 오셨잖아. 그러다 걸린 거지. 왔으면 그냥 초인종을 누르면 되지.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 내가 너를 못 키우고 못 본 시간이 있는데 무슨 낯짝으로 너희 집 초인종을 누르겠어. 그래도 내가 보고 싶었으면 눌렀어야지. 무서워서 그랬어. 네가 나보고도 엄마라고 안 불러줄까 봐. 나한테 원망하고 화내는 건 당연한 거니까 괜찮은데 네가 2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랬어. 차라리 몰래라도 볼 수 있으면 주변을 배회라도 하잖아. 근데 네가 아예 나를 잘라내버리면 그때부터는 얼쩡거릴 수도 없으니까. 결국
저도 울고 말았습니다. 진짜 사람이 왜 그래? 나 갈 때도 말없이 나가더니 돌아올 때도 나 모르게 한 거야? 엄마가 자리 잡으면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내가 어디 살 줄 알고 계속 그 집에 살았잖아. 그걸 알고 있었어? 한 번씩 가서 몰래 보고 왔으니까. 또 몰래 봤다고? 나는 못 보게 하고? 엄마가 미안해. 너랑 만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그랬어. 네 아빠랑은 도저히 살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네 아빠가 너한테는 손을 안 댔잖아. 그래서 나만 버리고 갔다고? 응, 미안해. 네 아빠가 손버릇이 아주 안 좋았거든. 내가 그걸 몰랐을까 봐? 미안해. 그쯤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날은 학교 갔다 오면 집안이 깜깜했어. 엄마가 거실이며 방이며 커튼을 쳐놔서 햇빛을 아예 막아놓고 했잖아. 그러면서 선글라스까지 끼고는 나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 다녀왔냐고 물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무안했는데 그 선글라스 너머에 눈이 밤탱이처럼 부어있을걸. 너무 잘 아니까.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그런 걸로 살아서 미안해. 사실은 그게 더 괴로웠어. 우리 딸한테 이런 모습 보이면서 살면 안 되는데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는데 차라리 나라도 사라져주면 네가 그런 꼴은 안 볼 거 아니야. 적어도 그런 엄마로 계속 기억하진 않을 줄 알았어.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게 낫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했어. 네 앞에서 늘 부끄럽게 사는 게 가장 힘들었어.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아빠 잘못이었잖아. 그래도 그 아빠도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 난 가끔 궁금했어. 도대체 엄마가 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을까? 네가 생겨서 결혼했지. 그럼 확신도 없이 결혼했던 거야? 솔직히 말하면 결혼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어. 그러다 네가 생긴 거지. 그럼 엄마도 힘들었겠네. 응?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잖아.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결혼한 거고. 그래서 사랑했다고? 엄마는 차마 그렇다고는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하고부터는 나도 잘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내가 잘할수록 네 아빠는 더 나쁘게 굴더라고. 자꾸 술을 마시고 주먹을 쓰고 내가 잠깐 어디 외출만 하고 와도 남자 만나고 왔냐고 의심하는 건 기본이었고 의부증도 있었어? 그랬던 것 같아. 그런 날이면 주먹 휘두르는 게 더 심했거든. 도대체 왜 참고 살았던 거야? 너 때문에 그랬지. 그래도 너한테는 아빠니까. 나한테라도 뭘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래도 너한테는 절대 손 안 댔잖아. 될 수도 있었잖아. 집 나가면서 이모한테 부탁했었어. 혹여나 그 사람이 너한테 손대는지 잘 좀 봐달라고. 이모랑 연락하고 지낸 것도 아니면서. 네 이모 성격을 아니까. 네 이모부가 지병발령 났는데도 너 지켜보려고 몇 년을 더 버텼더라고. 네 이모는 그런 사람이야. 알아. 이모가 이사 가면서 나한테 얼마나 미안해했는데 날 위해서 엄마까지 찾고 있었는진 몰랐네. 남편하고 부모님 인사도 이모네 집으로 갔다며? 나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냥 생략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그러고 싶다고 하더라고.
마침 이모 사는 데가 시댁이랑 많이 멀지 않았어. 그랬더라. 안 그래도 사부인께 다 들었어. 그나저나 두 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나누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혼자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그간 종종 통화하면서 네 얘기도 하고 그랬지. 너희 시어머니 참 속정이 깊으시더라. 안 그래도 우리 신랑도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나는 못 느꼈었거든. 첫인사 갔을 때도 나랑 눈도 안 마주치시고 밥상만 거하게 차려주시길래 그냥 마지못해 하셨나 보다 했는데. 아, 그랬어? 미안하다. 나는 네 얼굴만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눈을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도 단답으로만 대답하신 거예요? 널 보고 있으면 너도 짠한데 어릴 때도 기억이 나니까. 저 보시는 게 힘들었겠네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지금껏 자식들한테도 안 했던 얘기를 너한테는 하게 될 것 같아서 더 참았던 거지. 그래도 제 생일에 미역국이랑 저 좋아하는 반찬이랑 다 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부모님도 없고 해서 어머니 성에 안 차는 며느리일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아들 섭섭할까 봐 참으시느라 나한테는 정을 안 주시는 거로 속 푸시는 줄 알았죠. 그럴 리가. 널 보자마자 날 보는 것 같다는걸? 나한테도 그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사부인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니까. 왜? 내가 널 다시 찾아온 게 사부인에게도 치유가 되는 것 같대. 엄마를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그랬을까 싶어서 나도 또 울었잖아. 두 어머니가 또 우시더라고요. 하여튼 누가 상봉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누가 보면 자매 상봉인 줄 알겠어요. 나도 주책이다. 너랑 어머니 만나게 해주려다가 내 마음까지 다 털어놨네. 근데 말이야, 내가 너한테 한 얘기는 남편은 몰랐으면 하세요? 이제와 알아봤자 좋을 게 뭐 있을까 싶어서. 어머니께서 말씀 안 하시면 저도 안 해요. 그럼 여자들끼리의 비밀로 할까요? 고맙다, 아가. 우리는 엄마의 평창동 저택에서 근사한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그날 남편이 연차를 쓰고 아이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랑 시어머니가 화난 얼굴로 돌아오자 남편이 시꺼매진 얼굴로 묻더라고요. 고부지간에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여보, 고마워. 오늘 육아하느라 힘들었지. 내가 더 고맙지. 당신은 이 힘든 걸 매일 한다는 거잖아. 벌써 그러고들 있어? 이제 애 커봐라. 손이 더 많이 갈걸? 어머니, 그런 거예요? 당연하지. 지금처럼 얌전히 누워서 밥 얻어먹고 놀 때가 가장 행복할 때인 거야. 그럼 어머니, 집에 가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지내요. 뭐? 나도 이제 돌아가야지. 할 일도 다 한 것 같고. 안 돼요. 어머니 안 계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애를 키워요. 너희 시아버지도 이제 한계가 왔을걸? 평생을 마누라가 차려주는 밥만 먹던 양반이 이 정도면 많이 양보해 준 거야. 그래도 왜 너희 둘이야? 이제 친정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이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친정엄마라니? 남편은 시어머니가 실수를 한 줄 알고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나 오늘 엄마 만나고 왔어. 엄마를 만나다니? 오늘 둘이서 육아에서 벗어나 데이트하는 날 아니었어? 나도 어머니가 갑자기 나가자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정말 집 나가셨던 어머니를 뵙고 온 거야? 응?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 엄마가 우리 집 근처를 계속 배회하고 있었나 봐. 그걸 어머니가 발견하신 거지. 정말이야? 엄마가 장모님을 발견했어? 얘랑 너무 똑같이 생겼더라고. 사실 저는 엄마랑 제가 그렇게 닮았는지 몰랐어요. 몰랐겠지. 7살 때 본 게 다일 테니까. 나도 뒤늦게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 영정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니? 많이 닮았던가요? 내 영정 사진인 줄 알았어. 어머,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순간 남편이 의아한 듯 물었어요. 엄마, 외할머니 영정 사진 본 적 있어? 순간 저도 시어머니도 당황하고 말았어요. 아, 그게... 근데 왜 당신이 대답하려고 해? 어? 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너는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지? 제가 당황하고 있자 시어머니께서 결국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근데 왜 영정사진을 뒤늦게 처음 봐? 사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어? 나 어릴 때 집을 나가셨어. 외할아버지가 너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모르겠지만 성격이 아주 고약하셨어. 엄마가 견디질 못하셨지. 그럼 엄마도 이 사람처럼 엄마한테 버림받았던 거야? 우리 엄마는 자식도 넷이나 낳고 도망가셨어. 아버지 수발에 동생들까지 키우느라 결혼하기 전까지도 애만 키웠지. 엄마, 왜 그런 얘기를 이제야 해? 뭐 좋은 얘기라고 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가 너무 일찍 부모님을 여인 줄만 알았지. 그건 하지. 다르지. 그럼 엄마, 이 사람 얘기 듣고 마음이 좀 그랬겠네. 그래서 날 잘 안 보셨던 건가 봐. 그건 또 무슨 얘기야? 사실 난 어머니가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고 생각했거든. 맞아.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 난 그럴 리가 없다고 했었잖아. 응. 근데 난 당신 말 못 믿었었어. 왜? 어머니가 날 잘 안 보셔서. 근데 이번에 알았잖아. 날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그러셨대. 아, 그런 거였어?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을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던 거야? 난 몰랐지. 그랬겠지. 시선은 나만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랬는데 어머니가 날 보고 꼭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셨나 봐. 그랬구나. 난 당신이 왜 자꾸 엄마가 당신을 마음에 안 들어한다고 생각하는지 의아했거든. 언젠가부터는 그런 말을 안 하길래 오해가 풀린 줄 알았어. 근데 오늘 알았다는 거잖아. 말해봤자 당신은 아니라고 하니까. 난 엄마를 잘 아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했지. 사실은 우리 연애할 때부터 엄마가 당신에 대해 많이 알고 계셨어.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혼자라고 했더니 당신이 좋아하던 그 한약도 지어주려고 하셨거든. 뭐? 근데 왜 나한테는 그 한약이 안 왔지? 내가 부담스럽다고 지어주지 말라고 했어. 뭐? 나 하나도 안 부담스러운데? 내가 돈 드리면 되잖아. 글쎄 얘가 그러더라니까. 아직 연애하는 사이인데 그런 거 받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사실은 이 사람이 내 한약 한 푸씩 먹을 때마다 말 걸 명분이 생기잖아.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그랬어. 우와, 나한테 수작을 부리기 위해서 내 건강을 포기하겠다 이거네? 내 약 나눠줬잖아. 참,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래서 장모님은 어디 계신 거야? 몸은 건강하시고? 사시는 건 어때? 우리가 모시고 와야 하는 건 아니야? 모시고 오긴. 내가 보기엔 너 처가살이하게 생겼다.
내가? 갑자기? 어머니, 아직 그건 아니고요. 뭐가 아니야? 쇠뿔도 당김에 빼랬다고 얼른 물어봐. 막말로 네가 안다면 어쩔 건데? 처자식은 다 평창동 가서 사는데 혼자 이 집에서 살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은 또다시 혼란에 빠진 듯 했어요. 여보, 이게 또 무슨 소리야? 평창동? 그게 엄마가 저택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같이 지내. 집도 커서 한 집에 사는 것까지도 않겠더라. 그래도요, 어머니. 이 사람은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장모도 부모야. 가서 모시고 살아. 잠깐, 두 분은 다 알고 하는 얘기 같은데? 나는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나한테 설명 먼저 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여보, 한마디로 우리 엄마가 좀 잘 살고 있었어. 뭐?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니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응. 그래서 좋은 집에 사시긴 하는데 많이 적적하신 것 같아. 아직 우리 아기도 못 보여드렸고. 그러네. 일단 손주부터 보셔야지. 지금 갈까? 오늘? 바로? 뭐 어때? 나도 어머니께 인사도 드려야지. 아니야. 오늘은 이미 갔다 왔으니까 주말에 같이 가자. 내일은 어머니랑 나랑 아기 데리고 갔다 올게. 나도 내일 갈래. 자고로 사회사랑은 장모님이라고 했거든. 나도 드디어 장모님 사랑을 받아보는 건가? 김칫국부터 마실 거 없어. 내 딸한테 잘해야 장모님도 사위가 예쁜 거지. 엄마, 내가 뭐 대단히 잘하는 건 없어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 그건 내가 잘 알지.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사랑 많이 받을 거야. 그나저나 당신 정말 놀랐겠다. 놀랐다 뿐이야. 처음에는 어찌나 밉던지 못된 소리만 골라 했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제야 돌아왔다고 해도 널 버렸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한 번은 용서해드려. 본인도 자식 버리고 나가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겠니? 그래도 저는 엄마랑 다시 만났으니까 그 마음도 알게 된 거네요. 나도 알았어. 어머니도요? 어떡해요? 내가 엄마 영정사진을 어떻게 받겠어. 엄마가 재혼해서 얻은 자식이 들고 왔더라고. 뭐, 정말이에요? 엄마가 놓고 온 자식들 생각에 많이 우셨다고. 영정사진은 첫째인 내가 간직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받아주셨어요? 아니, 냅다 집어던졌더니 그냥 말없이 가더라고. 다시 들고 간 건 아니고요? 유리가 깨진 채로 마당에 널브러진 영정사진을 보는데 속이 뒤집히더라고. 이 사진을 들고 온 쟤는 엄마 사랑 다 받으면서 자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와 나한테 이깟 영정사진 하나 주고 가나 싶더라고. 그렇게 다음날 아침까지도 그냥 뒀었는데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액자를 치우려고 들었더니 글쎄 그 뒤에서 봉투가 나오잖아? 어머, 거기 뭐가 들어있었어요? 편지랑 땅 문서가 있더라고. 엄마, 정말이야? 그래. 내가 지금 집 지어서 사는 그 땅. 그게 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서 나한테 남기신 거야. 와, 난 전혀 몰랐네. 너희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술독에 빠져 사셔서 세간을 전혀 안 돌보셨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은 건 빚밖에 없더라고. 집 팔아서 겨우 빚 갚고 누가 버리고 간 폐가를 고쳐서 동생들을 데리고 살았어. 그러다 영정사진이 나한테 왔던 거야.
그 덕에 그 땅을 읽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걸로 동생들 다 시집장가를 보냈지. 애들 다 보내고 나서는 일부는 집터로 바꿔서 지금 사는 집을 지은 거야.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할 것도 없어. 엄마 덕분에 산 거니까. 날 키워주진 않았지만 끝까지 걱정했다는 걸 그제야 알았지.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땅에서 엄마를 느끼면서 살아. 그게 엄마랑 자식인가 봐. 아무리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없고 미워해도 결국엔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도 엄마를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그 집 누구한테 남겨주시겠니? 결국 네 엄마가 20년을 일하면서 가끔 그 집에서 살게 되지 않겠어? 그러니 아들, 너도 군말 말고 그냥 들어가서 살아.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셔.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도 그러고 싶어? 여보, 부담 가질 거 없어. 엄마는 들어와서 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가 아니야. 너랑 같이 살고 싶으셨다잖아. 그건 결혼 전에 형편이 맞았으면 그러고 싶었다는 얘기였잖아요. 지금이라도 뭐 다를 것 같아? 아들, 가서 봐봐. 집이 아주 커서 너희 세 식구가 들어가서 식구를 더 늘려도 넘치는 집이야. 근데 엄마는 아들이 처가살이 한다고 해도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말리긴 왜 말려? 네 마누라 생각해서라도 들어가야지. 엄마는 누구 엄마야? 너희 둘 엄마지. 네 마누라 상처도 나아야지. 그래야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살지. 그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지내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엄마와 우리 가족의 합가를 지지하셨어요. 다음 날 다시 엄마 집에 갔을 때 엄마가 합가는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결혼하기 전이면 모를까. 이제와 합가하자는 건 내 욕심이지. 사부인, 그래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이렇게 사위랑 우리 손주를 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저 같은 죄인이 뭘 더 바라겠어요. 자식 앞에서 부모는 늘 죄인이죠. 저는 사부인하고 경우가 다르잖아요. 저는 운이 좋아서 가정적인 남편을 만났어요. 동네 오빠였는데 제 사정을 다 알고 저를 품어준 사람이었죠. 사부인도 저처럼 마음 맞는 남편을 만났다면 절대 그런 선택 못했을 거예요. 이 나이 먹고 보니 마음 맞는 남편 만나는 것만큼 큰 복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엄마를 이해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살 같은 자식들을 놓고 떠났을까 싶더라고요. 엄마가 또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사부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이제라도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잘할게요. 그래도 저는 우리 딸한테는 평생 죄인이라 같이 살자고는 못하겠어요. 어머니, 저희 들어와 살고 싶은데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같이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머니, 지금까지 죄인이셨으면 이제라도 그냥 엄마 하셔야죠. 와보니까 집도 대골 같고 제가 얹혀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긴 한데 괜히 나 때문에 그럴 거 없어. 아내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라고요. 이 사람 말은 잘 안 해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었을 거예요. 늘 외로워 보였거든요. 이제라도 가까이에서 어머니 역할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다 어머니가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분가할게요. 내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는 건 고맙지만 우리 딸이 과연 그러고 싶을까? 엄마가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솔직히 출발하기 전까지는 저도 남편도 어떤 답도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합가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이번이 엄마와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면 나 철판 깔고 그 제안 받을래? 딸, 정말이야? 엄마랑 같이 살아줄 거야? 엄마 더 나이 들기 전에 엄마한테 어리광 부릴 거야. 애도 맡길 거고. 딸, 고마워. 고마울 거 없어. 그 연세에 애를 또 키우게 생겼는데 그게 고마울 일이야? 고맙지. 엄마는 1000명이라도 기를 수 있어. 뭐? 나더러 1000명이나 낳으라고? 평생 낳아도 그렇게는 못 낳겠다. 엄마가 저랑 시어머니 손을 잡더라고요. 사부인, 감사해요. 딸, 고마워. 그러자 우리 남편이 섭섭하다는 듯 엄마를 꼭 안아드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영원히 삼순이일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이제 보니 저희 엄마보다도 비네요. 지금은 사순이고 우리 애들 더 낳으면 오순이로도 밀리겠네요. 어머나, 우리 사위, 내가 미안해. 이게 어쩔 수 없이 엄마랑 딸들끼리 통하는 게 있어서 그래. 그리고 왜 우리 사위가 사순이야? 나한테는 유일한 사위인데. 당장의 씨암탉이라도 잡아야겠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평창동 저택으로 합가를 결정했고 지금은 같이 살고 있어요. 아이가 막 태어난지라 합가의 불편함을 느낄 겨를도 없었네요. 오히려 남편도 장모님이 계셔서 한숨 돌렸다며 안도할 정도예요. 시어머니는 본가로 돌아가셨지만 전보다 훨씬 자주 우리 집에 오세요. 집이 커서 좋은 건 시부모님이 언제 오셔도 편하게 지내실 방이 있다는 거죠. 엄마와 시어머니는 같이 밖에 나가면 자매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고 계신답니다. 실은 아이를 낳은 후로 친정엄마 생각이 참 많이 났었는데 이렇게 같이 살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조만간 이모네 가족도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돌아보면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의 배려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더라고요. 신랑과 시부모님께도 더 잘하고 뒤늦게 넘치게 받고 있는 엄마의 사랑도 내 아이에게 듬뿍 주는 엄마로 잘 살아가겠습니다.